지친 마음을 다정하게 내려놓는 시간 생방송 5시 마음 퇴근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해보는 코너로 함께합니다. 마음 사용 설명서 시간인데요. 행복한 가족 상담센터 센터장이시고 상담 경력 30여 년을 이어오시면서 활발한 강의 활동을 하고 계신 가정 상담 전문가 김미애 박사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박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네네. 매주 이 시간 우리가 이 관계 문제들 하나하나 이렇게 박사님과 풀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궁금합니다. 어떤 네. 주제일까요? 오늘은 부부 사이에서 흔하게 경험하지만 깊이 들여다보지는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네, 배우자와 점점 대화가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나눌 음, 거예요. 네, 오래 함께 산 부부일수록 필요한 말은 하지만 마음을 나누는 말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맞아요. 네네,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실 주제를 또 갖고 오셨는데, 네네, 특별히 오늘 보니까 또 부부의 날이더라고요, 박사님. 그러게요. 네, 이 네,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더 네, 부부가 돈독해질 수 있는 방법들 오늘 알아가게 네, 될 것 같은데, 네네, 참, 삶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같은 집에 부부가 살고 있고 매일 음, 얼굴을 보는데도 음. 이상하게 대화는 줄어드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말이 없었던 건 아니죠. 연애할 때는 사소한 일도 나누면서 가까워졌었고, 결혼 초에도 생각이나 계획, 또 아이 문제와 집안일을 함께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은 점점 짧아집니다. 밥 먹었어? 뭐 언제 와? 그거 처리했어? 애한테 연락했어? 이렇게 필요한 말은 남아있지만, 마음을 나누는 말은 조금씩 사라지는 거죠. 네. 네. 어쩜 저희 부부의 이야기일까요? 필요한 네. 말은 남아 있는데 음. 마음을 나누는 말은 사라진다. 네. 박사님 이 표현이 참 현실적으로 들리는 것 음.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대화가 줄어드는 게 혹시 사랑이 식었다는 뜻일까요? 네. 어떨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죠. 말이 줄었다고 사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많은 네. 부부는 여전히 서로를 걱정하고 책임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다만 말이 마음을 나누는 통로가 아니라 문제를 처리하는 도구가 될 때 정서적 거리는 조금씩 멀어진다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이 음. 대화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 대화의 성격이 바뀐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마음의 대화가 아니라 업무 전달처럼 된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네. 해야 할 일은 많고 삶은 바쁘죠. 아이를 네, 키워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부모를 돌봐야 되고 또 집안일을 감당하다 보면 부부의 말은 생활 보고와 업무 전달처럼 변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두 사람은 부부라기보다 한 집에서 역할을 나누어 맡은 동료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근데 오래 네. 지속되면 같은 집에 있어도 왠지 좀 외로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길어지면 안 될 것 그렇죠. 같은데 이런 관계가. 네, 네네, 그렇죠. 같은 식탁에 앉아도 한 사람은 휴대폰을 보고 한 사람은 텔레비전을 봅니다. 하루가 어땠는지보다 내일 할 일을 확인하고 마음보다 처리할 일을 먼저 꺼내는 거예요. 함께 살지만 서로의 하루를 잘 모르는 겁니다. 한 집에 있어도 각자의 생각 안에서 따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네, 부부 사이에 말이 줄어드는 데는 뭐 바쁜 서로의 그 생활도 있긴 하겠지만 또 네. 다른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죠. 더 깊은 이유는 반복된 실망의 경험일 수 있는데요. 말해봤자 달라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 사람은 입을 닫습니다. 힘들다고 말했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겨져 음, 버렸거나, 네. 서운하다고 말했는데 예민하다는 반응을 음, 들었거나, 네.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가 다툼으로 끝나는 경험이 쌓이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지는 거죠.
네, 맞아요. 처음에는 그 이해받고 싶어서 말을 네, 꺼냈는데 네, 돌아오는 반응에 네, 상처를 받으면 네, 아예 입을 좀 닫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해받고 싶어서 말합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상처를 받으면 나중에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침묵하죠. 부부 사이의 침묵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포기의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아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조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침묵은 음, 평화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포기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다. 네. 이 말이 이 시간 참 무겁게 다가오는데요. 네. 박사님 그렇다면 이 부부의 대화 뒤에는 어떤 마음이 서로에게 숨겨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부부의 대화 뒤에는 언제나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라는 마음, 네. 네, 배우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단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거죠.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함께 의논하고 싶다는 마음, 아직도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결국 음,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정보 같은 게 아니라 네. 사실은 마음일 때가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그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느냐 하는 건데요. 예. 네네. 바라는 것은 관심인데 당신은 왜 늘 그래?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방어하죠. 바라는 것은 위로인데 당신은 내 마음을 하나도 몰라. 이렇게 몰아붙이면 상대는 물러납니다. 음, 네, 바라는 것은 연결인데 표현 방식이 비난과 추궁이 되면 말문이 닫히는 거죠. 네, 네. 듣다 보니까 이 부부 사이에서도 네, 이 의도와 전달 방식이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나는 마음을 알아달라고 말했는데 상대는 네, 공격으로 들을 네, 수도 있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계에서는 의도만큼이나 표현 방식이 중요한데요. 내가 네. 정말 원하는 것은 가까워지는 것인데 말은 상대를 몰아붙이는 방식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내 마음을 듣기보다 자신을 먼저 방어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말의 목적을 살펴봐야 합니다. 네, 말의 목적을 살펴봐야 된다. 네. 어떤 뜻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네. 내가 지금 상대를 이기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건지 음.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자신에게 물어봐라. 네네. 네. 잘못을 따지기 위해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연결되기 위해 말하는 것인지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의 대화는 판결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의 대화는 판결이 아니라 연결이어야 한다. 네. 와, 오늘 왠지 이 주제에서 핵심 문장처럼 네네.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문장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박사님 실제로는 어떻게 바꿔서 지혜롭게 예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네. 예를 들어서 당신은 왜 말을 안 해? 보다는 요즘 우리가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줄어서 아쉬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음, 그리고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거보다는 하루에 잠깐이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할 수 있겠죠. 네. 같은 표현도 표현 방식에 따라서 공격이 되기도 하고 초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비난은 상대를 물러나게 하지만 부드러운 요청은 다시 관계 안으로 들어올 문을 열어주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네. 네. 공격이냐, 초대냐. 네. 결이 완전히 다른데요. 이 네네네. 공격이 아니라 초대의 언어로 말해야 된다. 꼭 기억을 네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박사님, 오래된 부부일수록 또 다시 대화를 좀 이렇게 시작하는 게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맞죠. 오래된 부부에게 필요한 말은 거창한 고백이 아닐 수 있어요. 음, 하루에 그냥 10분이라도 서로의 마음을 묻는 것으로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음. 오늘 무엇이 힘들었는지, 요즘 무엇이 걱정되는지, 내가 놓치고 있던 당신의 마음은 무엇인지 묻는 작은 시간이 관계의 온도를 바꿔줍니다.
관계의 온도를 바꿔준다. 네네. 그러니까 질문을 좀 해야겠네요, 상대에게. 예. 지금 이런 질문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살피는 음.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네. 네, 그런데 음. 대화를 할 때 듣는 태도도 물론 중요할 것 같은데요. 듣는 네. 분들은 또 어떻게 하셔야 될지 네, 또 조언 좀 그렇습니다. 해주신다면요. 네.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말을 고치려고 듣지 않는 거예요. 음, 조언하기 위해 듣고 반박하기 위해 듣고 내 억울함을 말할 틈을 찾기 위해 들으면 마음은 다시 막힙니다. 먼저 이해하려고 듣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배우자가 원하는 것은 해결책보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이런 음. 한마디 말일 때가 많거든요. 공감이라는 거죠. 네, 한마디로. 그렇죠. 네, 네네. 맞아요. 참 음, 단순한 말인데 네, 실제 부부 사이에서는 그 한마디가 굉장히 어색하고 어려울 때가 네, 네, 많다는 말씀들 참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네네. 한마디로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 말. 네네. 이 말이 배우자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는데 말이죠. 네. 음, 부부 사이에서 대화가 줄어들었다면 그것을 단순히 성격 차이나 세월 탓으로만 넘기지 않으셨으면 해요. 네. 말이 줄었다는 것은 마음을 나누는 통로가 좁아졌다는 신호일 수 음, 있습니다. 그 통로를 다시 넓히려면 누군가 먼저 부드러운 말로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네. 음, 마음을 나누는 통로가 좁아졌다. 네, 넓혀야죠, 이제. 네. 네네. 누군가는 먼저 부드러운 말로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말씀, 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그런데 그 먼저가, 네, 박사님, 네, 사실은 음, 마음은 그렇죠. 상대가 먼저 해주기를 바라죠. 그렇죠, 그렇죠. 상대이기를 네, 바라는데, 네네. 기다리다 보면 또 시간이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 예, 먼저가 누구냐. 네, 네네. 그것도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가 먼저 바뀌면 나도 말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계는 기다림만으로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현실치료 상담에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에 주목합니다. 상대의 반응을 내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떤 말로 시작할지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의 방향을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우리 박사님 정말 음. 현실에서도 많은 분들 상담을 지금 하고 음. 계시고 네네. 많은 부부들의 어떤 이야기들 들으시면서 정리하신 내용을 지금 쫙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이 부부 사이에 예. 대화가 줄어들었을 때 기억하면 좋을 점, 네. 포인트들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방금 전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을 종합해 보면 첫 네. 번째는 대화가 줄어든 것을 세월 탓으로만 넘기지 말라는 거죠. 음, 네, 말이 줄었다는 것은 마음을 나누는 통로가 좁아졌다는 신호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말하기 전에 내 목적을 먼저 살피는 거. 나는 지금 따지고 싶은 건지 연결되고 싶은 건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세 번째는 비난이 아니라 요청으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래? 이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과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네, 네. 네, 결국 다시 대화를 시작하려면 상대를 바꾸려고 하기보다 내가 네, 어떤 말로 문을 열 것인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부부는 오래 살았다고 저절로 가까워지는 사이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묻고, 듣고, 조정하고, 다시 다가가야 하는 그런 관계인 거죠. 음. 오래 살아서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가장 모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음, 말씀이에요. 이게. 네네, 네, 맞아요. 가장 가까운데 가장 모르게 될 수 있다. 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이 배우자와 대화가 줄어드는 이유가 단순히 말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반복되는 어떤 실망 또 상처, 또 네, 말의 목적이 바뀐 데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 또 네, 해보게 됩니다. 네, 자, 박사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음의 처방전을 좀 네.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처방 주실까요? 예. 오늘의 마음 처방전은 부부의 대화는 오래 산 세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묻고 듣는 작은 태도에서 살아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함께 해보실까요? 네, 천천히 한번 해주시겠어요? 한 번 네, 더. 네. 네. 부부의 대화는 부부의 오래 산 대화는 세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묻고 듣는 작은 태도에서 살아납니다. 네, 네.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부부의 대화는
오래 산 세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오늘 다시 묻고 듣는 작은 태도에서 살아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배우자와 혹시 요즘 말이 많이 줄었다면 오늘 하루 단 10분, 아니 5분만이라도요. 네. 마음을 서로 묻는 시간 가져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 특별히 또 부부의 날이니까요. 예, 그렇죠. 네. 네. 혹시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서 이거 우리 부부 이야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움직이신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문자로요. 그리고 배우자와 대화가 줄어들어서 외로웠던 경험이나 말을 꺼냈다가 다툼으로 끝났던 경험, 또 다시 대화를 시작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을 사연으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며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이 시간 마음 사용 설명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공감되셨던 부분들, 포인트들, 또 갖고 계신 어떤 질문들, 상담하고 싶으신 내용들 다 좋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고 또 이 시간에 같이 풀어가는 시간 앞으로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네. 자, 박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 전해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 있을까요? 네. 신앙의 관점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부부 관계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오래 살았다고 해서 서로의 마음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묻고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들어야 합니다. 네. 배우자와 대화가 줄어들었다면 그것을 끝이라고 여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다시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회복의 시작 네. 오늘 바로, 지금 바로 네.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서 또 재미있게 네. 또 즐겁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마음 사용 설명서 김미애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